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의학이 뛰어난 치료 효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고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와 같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에 한의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한의학을 제대로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최고의 한의사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학, 한의학을 배우러 온 열정 미국인 나비 니마존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 중에 한의학의 매력에 빠져서 한국을 찾은 나비 니마존 씨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거 저희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과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그 흉부외과 쪽으로 공부하려고 그 의대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의학에 대한 열정 많았고 의사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최대한 약간 그 의학 관련된 일이나 뭐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저희 샤도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의사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아니면 뭐 개인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들을 따라가면서 의사가 그림자처럼 네, 따라간다. 맞아요. 그래서 그림자, 섀도우. 샤도잉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면서 어떻게 진료하시는지 진단하는 것도 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저희가 약간 느낌이 오도록 이거 어떤 건지 좀 느낌 오도록 저희가 그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미국 그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네. 최대한 많이 접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현대의학은 정말 대단한 좀 능력 기술도 많이 있고 진짜 효과도 되게 대단한 거 많이 있는 네. 걸 생각했는데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제가 봤을 때 큰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 그 약간 현대 과학 그리고 현대 의학은 너무 제가 알고 있는 한국말 단어 환원주의적으로 많이 네. 좀 접근하니까 되게 구체적인 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는데 근데 아쉬운 것은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몸이 살아있는 뭐 생체잖아요. 생체 네네. 그때대로. 그래서 한 부분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뭐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거에 집중하느라 나머지 부분들이 아픈 거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그 예시가 수술하는 중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환자가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사실은. 그래서 환자가 죽었던 이유가 약간 몸이 좀 기본적인 뭐 생활을 뭐 약간 좀 필요한 대사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잘 눈치 못 채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치료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뭔가 좀 있어서 그 환자가 죽게 되는 건데 근데 환자가 죽었는데도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라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수술에 집중해서 환자의 약간 다른 뭐 바이털이나 그런 것들을 그 눈치 채할 만큼 아니 그럼 생각해야 할 만큼 잘 고려하지 않거나 뭔가 좀 뭔가 애매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의학을 접하면 할수록 약간 그런 사고 마인드가 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난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뭐 상호작용이 있는지 잘 고려하지 못하는 아니면 좀 고려하기 힘드는 그런 좀 단점이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증할 수 있기 위해서 약간 제가 다양한 다른 의학계를 대해서 뭐 미국에서 흔히 holistic medicine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complementary medicine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다른 의학계를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의학의 약간 좀 핵심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약간 좀 천신주의 약간 그 holistic 그 approach
홀리스틱 어프로치, 전일주의적인 접근. 네,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약간 좀 사고 방식이 진짜 벽 깊숙까지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좀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의학에서 그 신체를 접근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익혀두고 그거랑 현대의학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몸에 대한 다양한 뭐 정보, 지식 그런 거를 다 접목시킬 수 있다면은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약간 치료에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학의 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의학도 배워야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아이고, 얘기 진짜. 좀 길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네.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 양의학, 소위 말하면 네. 현대 양의학하고 한의학의 아주 큰 대척점에 네, 네.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셨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예전에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로부터 배웠던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양의학은 요즘도 거기에 대한 이제 단점을 보완하려고 양의학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원주의, 그러니까 리덕셔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생체 각 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홀리스틱한 어프로치, 전일주의적 관점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원기를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식을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 침입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체의 자기 보존력, 자생력을 좀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관점이 크게 대비되는 관점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언제이셨고 한국에서 한의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가족분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그냥 완전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언제냐면은 잠깐 제가 원래 뉴욕 대학교 나왔는데 그때 저 유학생으로 왔던 선배 한 명 있었어요. 그 선배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 그냥 여행하러 놀러 왔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한의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 처음으로 한국 언제 왔냐면은 2013년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와서 여기 한의학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예 외국인 전형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각 학교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어떻게 뭐 입학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좀 여쭤봤는데요. 근데 외국인 전형 나라 없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험 똑같이 보고 지원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걸 그거 위주로 약간 그 배경으로 온 건데 그리고 제가 알아봐 보니까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생각을 해서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극히 반대하셨어요. 약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싸운 적도 많았고 이거는 되게 아쉬운 게 일단 근데 나쁜 마음으로 약간 저랑 싸우신 거 아니고 약간 좀 뭐 악감정을 갖고 이렇게 싸운 거 아니라 가족이 저를 걱정하셔서 그럼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데 세계적으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 한의학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기 전 그 시기였으니까 심지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도 한의학을 배우지 말라. 그냥 현대의학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좀 요즘 거리감 느껴지는 한의학을 네가 뭐하러 배우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차라리 미국에 있고 그냥 의대 다니고 원래대로 졸업하면은 안전하고 약간 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돈만 생각하는 거였다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의사 되고 싶었던 제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는데 의사 되는 거 그거는 제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최대한 될 수 있는 의료인이 되는 게 저한테 우선순위로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한의학을 배우러 가야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약간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엄청 많이 싸우고 그리고 그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족이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고 저 전혀 그렇지 엄청 많이 않습니다. 사랑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냐면 그때 막 대학교 졸업할 때였으니까 네. 제가 뭐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약간 좀 되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네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 오지 못할 정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족은 약간 우리가 그 뭐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해서 갈 거면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 비행기표 하나만 사주겠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 일단 감사히 받고 그리고 왔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제가 거의 3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한테 별일 아니겠죠. 그 국시나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다 고시원 사니까. 근데 저한테 되게 약간 완전 그럼요. 새로운 세계 돼버린 그런데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약간 가족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언제부터 넘어오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약간 제 감을 믿고 온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의학을 배우면 좀 더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건데 제가 너무 편안한 제 미국 삶을 떠나고 아직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까지 하는 것을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선택다. 그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면은 그러면 가족이 안 보이겠지만 저한테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가족이 진짜 그런가 보다. 약간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도 그렇게 다지가지 가서 고생하는 그런 길을 안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 근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바보 아닌 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 그래서 한번 오케이 그럼 약간 조금씩 좀 넘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특히 학교 입학된 다음에 엄청 많이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약간 진짜 쓸데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제 약간 좀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그것도 있고 약간 항상 우리 아들은 한국까지 가서 한국말로 지금 그러니까요. 의대 다니고 있다, 뭐 그러니까요. 메디컬 스쿨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뭐 아기를 3명을 키우고 있는 네.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 이런 자녀분이 한 명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도전 정신에 대해서 네. 너무나 뿌듯하게 그러니까 뭐 메디컬 스쿨을 다니고 있어서도 네. 있겠지만 그런 이제 도전 정신을 실천한다는 그 모습 자체에 굉장히 부모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신데요. 한의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배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3학년 다 끝났고 이제는 4학년 올라가고 본과 있어요. 4학년. 네, 본과 4학년.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학기부터 저희 사실은 2월 6일 새로운 학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실습을 하고 있어요. 병원 실습.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런 강의들 다 듣고 약간 기본적으로 알아는 좀 내용들 다 배웠고 이제 실습 그 병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뭐 치료하시는 모습 보고 실습 경험하는 것도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약간 이런 강의 왜냐면 이거 저도 지금도 아직도 약간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한의학의 그 이론적인 개념들에 대한 좀 거리감, 맞아요. 또 약간 거부감, 추상적인 용어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점점 뭐 감이 좀 잡힌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또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약간 계속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한의학을 약간 좀 표준어 된 것들을 처음으로 들을 때 네. 그거를 너무나 쉽게 저희가 현대 뭐 의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헷갈릴 것이 수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혈이라고 할 때 또 네. 혈의 약간 특성들을 한의학에서 그렇죠. 얘기할 때 이거 혈액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혈액이다. 단순하게 맞아요. 블러드로만 블러드로. 이해하면은 이제 잘못된 개념인데 맞아. 근데 네, 헷갈릴 수 있죠. 딱 봐도 이거 블러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어서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약간 아직도 마음이 걸린 부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논문도 찾아서 읽고. 네. 그리고 그거 하니까 너무 좋았고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말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네, 그 실습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학기 끝나면 국시 준비를 국시 준비 시작하는 거죠. 네. 수석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래요. 네, 저도 본과 3학년 끝나고 본과 4학년 올라갈 때 그 이제 설레임이 딱 떠오르는데 네. 본과 3학년까지는 사실은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네. 본과 4학년서부터 드디어 병원에 가서 네. 이제 환자들을 책으로 삼아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 책에서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만 느껴졌던 게 이제 딱 다가오는 그런 네. 이제 굉장히 설레임과 네. 신기함과 재미를 느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한의학과 양의학이 좀 대비되는 측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환자를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해라 네. 라고 이제 본과 4학년 때 병원 실습 돌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걸 들으시는 국민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양의학은 대부분 국소적인 네.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어프로치, 그러니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능숙한데 네. 한의학은 질병을 허락한 몸의 불균형을 치료한다. 맞아요.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근데 되게 놓치기 쉬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의학은 질병을 허락한 몸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한의학의 관점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환자분들을 병원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은 더 재미가 많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전문 대학원생으로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약간 공부도 많이 하니까 전 밥부터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실습하니까 보통 아침 한 8시 정도 병원 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은 한 4시 넘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나서 약간 그 중간에도 점심 먹고 밥도 먹고 개인 공부도 해요. 이제 실습 끝나서 집 가서 저 개인적으로 그 현대 생리병리 그리고 한의 생리병리 다 정리한 필기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씩 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뭐 지금 해당 학기에 배운 내용이 아니라도 그냥 전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고 약간 다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네. 제가 원래 헬스장 다녔는데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헬스장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제가 조정아령 사서 집에서 다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저 취미 생활은 제가 춤? 네. 처음 왔을 때 힙합 춤 좀 했고 힙합. 요즘은 저 바차타, 라틴 춤 좀 하고 있는데 그 일단 부산대 한의전은 그 부산에 있는 거 아니라 양산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양산에 사는데 저 부산의 서면역까지 제가 거기까지 가서 다니는 댄스 학원이 있어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요즘은 이제 방학이라서 한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가고 춤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도 파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배웠던 것도 같이 파트너 뭐 잡아서 약간 좀 춤도 추고 학교에서도 제가 춤 동아리도 하는데 그거 네. 제가 회장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더 바쁘시겠네요. 근데 약간 바쁘게 살아야 네. 제가 다지에 와 있고 약간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지 그러니까 덜 생각할 수 덜 생각이 있는.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 중간에 여유 좀 있을 때 제가 과외도 해서 네. 돈 좀 벌어요. 아, 좋네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영어 회화 뭐 이런 과외를 하시나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 과학 뭐 생물학이나 화학 생물. 그런 거. 근데 원래 생물학 전공이었으니까. 아, 뉴욕 대학교에서 네. 생물학 네. 전공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맞나요? 한 48시간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음식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는지 그런 순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마 많은 외국인에 비해서 여기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저 원래 이중 국적 뭐 된다. 그래서 이란계 미국인이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 문화로부터 더 크게 영향 많이 받아요. 음. 그 사실은 이란 문화하고 한국 문화 중에 되게 비슷한 거 많고 오. 먹는 음식 중에도 비슷한 거 있고 네. 약간 조리하는 법은 똑같은데 그냥 네. 들어가는 재료만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오. 그 약간 제일 대표적인 거 닭볶음탕. 닭볶음탕. 네, 이란에서 똑같은 재료 들어간 거 있는데 네. 근데 우리 고추장 대신에 네. 토마토장, 그러니까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맛이 좀 다르고 느낌도 약간 다른데 근데 약간 기본은 그러니까 베이스가 비슷- 같은 네,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국에 있는 거를 깜빡하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는 약간 와 우리 동네 한국 사람이 많이 사네. 아 맞다 한국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완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저 혼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의사 되려고 온 거 아니라 제가 한의학을 배워서 그러니까 습득해서 또 좋은 의료인 되려고 한의학 배우러 온 건데 근데 저희 뭐 학교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빨리 시험 치고 졸업하고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약간 공부할 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고 저는 진짜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약간 좀 외로움을 약간 느껴지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전 혼자 있는 거 아니지만 근데 뭔가 공감되는 약간 저랑 마음이 공감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외국인이라서.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안 겪잖아요. 근데 외국인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약간 절 위해서 특별히 이거 좀 배려해달라 하는 것도 네네. 좀 그러니까 약간 그 제가 외국인으로서 생활을 밸런스 하는 거랑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만 있는 학교에 있는 네네. 외국인으로서 또 어떻게 사람들하고 약간 좀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좀 고려하는 부분도 많고 힘든 적도 있었고 부딪힌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뭐 솔직히 할 만해요. 감수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네네네. 굳이 어려운 점 하나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좀 뽑겠다면 그거는 아마 제일 그게 좀 마음이 힘드셨던 상황이셨겠네요.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거를 들어야 약간 근육을 찢어지게 만들어야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 힘들지만 근데 약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약간 좀 제가 이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다 그러니까 좀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것보다 그냥 또 할 일이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어렵다는 게 힘든 것보다 그냥 좀 할 일이 많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족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취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취미? 아까 이제 춤 말씀해 주셨는데 춤 말고 또 어떤 취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운동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 저 좋아하십니까? 웨이트 운동 많이 하고 웨이트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냥 뭐 달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춤. 춤은 빠지지 않네요. 춤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살짝? 일단 뭐 그냥 가벼운 웨이브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그냥 일어나서 아는 걸로? 일어나서 간단하게 한 10초만. 10초요? 아니 30초가 필요하면 30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네. 좀 음악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웨이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웨이브 할 수 있고 가슴 웨이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약간 좀 근데 제가 그 약간 잘 추는 것보다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약간 제가 춤을 또 처음에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그 가끔씩 길거리 걸어가면서 막 너무 좀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약간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 몸을 움직이는데 근데 막
춤추는 그 훈련을 안 받고 움직이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멋이 없으니까. 멋이 없으니까. 예. 약간 그런 움직임을 좀 멋이 있게 할 수 멋이 있게. 있게끔 예.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춤을 추면 약간 그 우리 그 파도 생각할 때 간섭 네. 있잖아요. 네. 그 보충 간섭이랑 간섭. 약간 파동의 간섭. 맞아요. 파도 간섭. 그래서 약간 좀 그 음악의 약간 뭐 느낌, 그러니까 분위기가 저의 약간 마음 속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랑 겹쳐서 약간 좀 그 보충 간섭 공명을 일으키는 거. 공명이야. 같이 울리는. 네, like positive interference 영어로 말하자면 네. 그런 거 생겨서 진짜 그러니까 저 흥분되고, 그러니까 흥이 떠오르고 네. 신나게 되고 어. 그냥 약간 다른 걸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우리 영어로 live in the moment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그냥 완전 그냥 빠지는. 몰두 빠지는 그런 네. 느낌. 알겠습니다. 꼭 춤을 제대로 한번 제가 부산 내려가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굉장히 이렇게 숭고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목표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약간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좀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네. 나눠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이 한의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대 들어가서 네. 제가 마무리 못했던 과정을 다 마무리하는 거. 네. 그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의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다니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좀 한국 사람 듣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영어보다 의학을 한국말로 배울 때도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한국에서 의대 다니면은 그럼 한의사로서도 활동을 좀 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뭐 미국에서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근데 약간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졸업하고 약간 이거 현실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의대 다니면서 약간 뭐 주말에 가끔씩 한의사로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제가 현대 치료, 한의 치료 그 병행하는 그러니까 욕망이 많은 꿈이라고 쳐서 네네.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병원을 하나 짓고 그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관련 얘기 있는데 그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빠지는 걸로 하고. 근데 듣고 싶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거 약간 복잡해도 좀 괜찮습니다. 진짜요? 예. 일단 그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좀 한 대학생들부터 지금까지 크게 은혜를 입힌 일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힌 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은혜를 입은 만큼. 입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의학뿐이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약간 한국으로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복사 전공을 했는데 네. 두 번째 전공은 한국 역사,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약간 좀 동양학이라고 하는데 East Asian Studies. 네네네. 그 중에서 한국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이 좀 배웠어요. 그냥 완전 외부인으로서, 제 3자로서. 그리고 되게 마음이 너무 좀 슬퍼하게 되는 되게 어설픈 역사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느 때가 와서 약간 좀 한반도가 통일될 때가 오면 제가 아까 큰 병원을 짓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병원의 장소를 현재 피무장지대에 해서 약간 제가 최대한 될 수 있는 의료인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 약간 좀 역사의 상처, 그 흉터를 약간 덮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진짜 제대로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현실적인 거 말하자면 개인 병원에다가 찻집 하나 하고 싶어요. 찻집. 네. 저는 댄스 학원이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미고 찻집 하고 싶어요. 찻집. 네. 이란 문화에서 예. 차를 많이 좋아해요. 차를 엄청 많이 마시고 그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하고 나서 다 차 한 잔 드시려고요. 그리고 한의학도 배우니까 한의사 될 거니까 요즘 그 뭐 상화탕 같은 것도 상화차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나서 옆에 있는 찻집 가서 뭐 한약으로 만든 차나 네. 그런 좀 다양한 herbal tea 뭐 그런 것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찻집 하는 게 또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이렇게 저 이상하죠?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고 꼭 이루실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대 의학과 네. 현대 한의학을 이제 융합한 네. 그런 이제 꿈도 너무 소중하고 좋고 네. 그다음에 남과 북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통일 의학으로서의 이제 한양방 융합 네. 병원을 그것도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설립을 하셔서 병원장이 되셔서 이제 또 많은 국민분들한테 의료적 혜택을 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 병원에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병원장님한테 제가 네. 좋습니다. 청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한계 미국인이시죠. 나비 니마존 씨를 모시고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목표에 대해서 경청을 해보았습니다. 아콤TV 출연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나비 니마존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의학 공부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잘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국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콤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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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